안녕하십니까, 박근수입니다. 모두 성장에 목말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서 그 해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성장 시대의 성장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유피라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성장 시대에 우리가 롤 모델을 삼아야 할 기업들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경제는 유럽 경제에서 지금 번창하는 경제인데 그 성장의 그 원동력은 1,300개가 넘는 초우량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히든 챔피언을 비롯한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독일의 수출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챔피언들이 이 불황의 시도 계속 잘하고 있는데 그 성공 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만 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혁신 능력. 두 번째 들려면 기업가 정신. 두 개 들라. 혁신 능력과 이 기업가 정신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회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이 기업들이 거기에 얼마나 적응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변해 나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보시는지. 우리 학교 다닐 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기업의 세계에서는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말이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장도 바뀌고 경쟁사도 바뀌고 기업도 바뀌고 소비자도 바뀌니까 전략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의 성공을 가져온 전략이 집착하다 보게 되면은 길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심된 핵심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예전부터 그 유럽의 피터 드러커라고 불리우는 헤르만 지몬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이러한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쌓아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히든 챔피언의 이제 성공의 원동력이 하나가 혁신이라고 했는데 우선 혁신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저항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에서 혁신하려고 할 때는 혁신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라는 말부터 시작하고 싶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먼저 조직이 지나치게 기존의 업무 틀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프로젝트 팀을 만든다든가 혁신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 팀을 만든다는 거죠. 혁신 추진을 만든다든가 혹은 과감하게 저는 분사시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업무 틀에 박혀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나 혁신을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그 패러다임이 잘 못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진 팀, 독립성을 가진 어떤 조직을 만들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보직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혁신하려면 조금 길게 본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신사람을 유지한다는 생각에 보직을 자꾸 바꾸는데 어떤 혁신을 하려면은 길게 본 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보직을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보수적이고 잘 수능하는 부하를 편애하고 승진에 특혜를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 말 잘 듣고 이제 순응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보통 혁신적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윈스턴 처칠이 했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떤 혁신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과감히 기용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서가 제품별로 기능별로 지나치게 좀 세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합적인 측면을 보기가 좀 어려운 거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볼 수가 있을 때 더 창의력을 발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제품, 시장 또는 기능별로 지나치게 잘게 쪼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관습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위기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가끔씩 조직의 형태를 바꿔라. 조직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선한 바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혁신의 걸림돌 같은 것을 얘기하셨어요. 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면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된다. 이러한 혁신의 걸림돌 같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의미 있는 실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면 안 됩니다. 혁신을 하다 보면 실패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철 교수님이 freedom to fail, 실패할 수 있는 자유란 좋은 말을 하셨는데 의미 있는 실패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실패 회피가 직원들의 행동 기준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혁신성이 사라질 것이 뻔합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친토불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패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니까 몸만 사리게 되는 것이죠. 또 혁신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지 마십시오. 왜냐
혁신을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면은 미래의 혁신 회방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혁신의 걸림돌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혁신의 걸림돌을 다 제거한 다음에 이제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경영자들은 과연 그 다음에 어떠한 길을 가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헤르만 지몬 교수나 아니면은 유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계신가요? 결국 회사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기업에는 성장하느냐 지쳐진 두 길밖에 없습니다. 정지나 머무는 있을 수 없거든요. 성장을 하려면은 창의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몬 교수하고 저는 그래서 경영자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원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언젠가 IBM의 회장을 지내셨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승진시키는데 망설인 적이 없다. 오히려 조금 반항기가 있고 약간 참기 어려운 유형의 사람들을 눈여겨보았다. 회사가 그런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아량이 있으면 그 회사의 장래는 밝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대단한 말인데요. 네. 그리고 영국의 수상을 했던 윈스턴 처칠도요. 부하를 승진시킬 때 그런 부하를 승진시켰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부하들을 과감하게 선배를 제치고 승진시켰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하가 독일을 꺾는데 힘이 되는 혁신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군대에서나 그렇고 기업에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어떤지 끌어안는 그런 아량.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요즘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결국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기업이라든지 기업 자체, 기업가에게 다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유 교수님께서는 이번에 이 혁신이라든지 경영 철학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특히 요즘에 있는 경영자들에게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또 한 말씀 있으시다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헤르만 지몬 교수께서는 경영자가 진정한 혁신을 원한다면 일체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혁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매출액이 몇 %라든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열린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말했고 누구 의견이 더 나은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건설적인 토론을 계속하는 문화는 기업의 아주 훌륭한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저성장 시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과거와는 다른 혁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만듭니다. 혁신을 성장시키는 경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유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